안녕하세요, 준지쌤입니다. 제가 오늘은 정말 장안의 화제가 되신 분을 어렵게 모셨어요. 이 책을 요즘에 이게 베스트셀러인데 제가 이 책 광고 아닙니다. 제가 이 책 제 돈 주고 사가지고 읽었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또 우리 채널이 의대 이런 거 들어가면 조회수가 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선생님께 연락을 드려가지고 어렵게 모신 분입니다. 네, 선생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 의대를 다니고 있고 이번에 책 어머님 의대생은 초등 6년을 이렇게 보냅니다를 출간한 임민찬입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나오셔서. 네, 불러주셔가지고 네, 저도 또 유튜브 많이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 저희 채널이 지금 초등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제일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중등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여기가 목동 진주 언니니까 지금 학군지 어머니들도 좀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보등 수학을 미리 나가고 있는 친구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렵게 모신 김에 다 뽑으려고요. 네. 초등, 중등, 고등 다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으시죠? 네네. 제가 또 이제 중고등 멘토로 또 올해 또 활동을 했었고 이번에도 초등 책도 낸 만큼 제가 이제 폭넓게 네네네.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일단은 초등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으시니까 제가 초등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요새는 좀 엄마표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초등학생들도 지금 학원을 또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에게 제가 좀 조언을 얻고 싶은 게 초등 시기에 이제 아이들이 뭐 학원을 다니고는 있지만 혹시 그 외에 별개로 따로 공부를 조금 더 한다거나 어떤 추가적인 방법들이 좀 있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네. 이제 보통 제가 초등 학부모님들의 상담을 해보면 보통 수학 같은 경우는 학원을 많이 보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제 저학년 때는 엄마표로 하더라도 고학년 때는 주로 학원을 많이 가는데 저는 이제 학원을 다니더라도 꼭 스스로 이 두 권의 문제집은 했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드려요. 네. 그게 이제 심화랑 연산인데 네. 이제 첫 번째 심화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게 학원에서 요즘에 심화 문제집을 많이 시키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학원에서 심화 문제집을 하게 되면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제가 이렇게 초등 아이들을 봐보면 심화 문제집을 학원에서 하다 보니까 만약에 혼자서 이제 숙제로 심화 문제를 풀다가 막히는 게 생기면 오랫동안 스스로 고민하려고 하지 않고 사실은 이렇게 별표만 쳐서 학원에 물어봐야지. 가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냐면 오래 고민할 필요 없이 아이는 숙제를 빨리 끝내는 게 목적이니까 별표만 치고 가져가면 학원에서 다 해결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답안지를 급하게 뭔가 베껴서 학원에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 이게 수학이 심화를 공부하는 목적 자체가 한 문제를 좀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사고를 늘리는 거고 문제 속의 조건을 조합하는 건데 이게 학원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아이가 뭐 학원에서 심화 문제집을 나갈 수준이 된다면 저는 꼭 스스로 심화 문제집을 꼭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근데 저는 네네. 이거 되게 동의해요. 그리고 실제로 심화 수학이 되게 필요한데 네. 심화 수학을 학원 가서 배우려고 하면 네. 레벨 테스트의 관문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심화가 필요하지만 얘네들이 학원의 레벨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또 그 심화반에 가서 수업을 듣기도 어려운 현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것들을 집에서 해줬으면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심화 문제를 사실은 이제 집에서 스스로 할 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냐면 하루에 막 2시간, 3시간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스스로 하는 부분은 항상 정말 하루에 3문제에서 많게는 5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 수를 줄여서 딱 그것만 제대로 하자라는 식으로 매일매일 반복을 했거든요. 왜냐면 학원 여러분, 숙제가 잠깐만요. 또 있으니까. 여러분 의대 간 오빠도요 하루에 3문제 풀었대요. 그러니까 너무 심화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그죠? 그쵸. 부담을 좀 낮추더라도 네. 내가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연습을 하고 사고력을 확장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하루에 3문제에서 5문제 하면서 이제 시간의 제약 없이 그리고 틀리든 맞든 그런 거에 상관없이 정말 3문제에서 5문제를 본인이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풀고 또 중요한 거는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결국 스스로
답지를 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를 발견하는 능력도 중요하거든요. 이제 맞아요. 그것도 사실은 학원을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답지 차근차근 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그런 연습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첫 번째로 강조드린 게 이제 심화 네, 부분이 됩니다. 네. 또 다른 한 거는 또 뭐예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연산인데요. 연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중고등학생들 수학 과외도 많이 했었는데 해보면 결국에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든 못하는 학생이든 결국에 계산 실수 이것 때문에 틀려서 오는 친구들이 되게 많고 그런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결국에 연산을 사실은 할 수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는 시간 제한이 있다 보니까 빠르게 정확히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걸 결국에는 연습할 수 있는 시기가 초등 시기밖에 없더라라는 거고요. 일단 저는 연산을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예전 영상들 좀 보고 오다 보니까 이게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굳이 매일 시킬 필요는 없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네,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근데 대신에 저는 연산을 잘하더라도 초등 시기 때 정말 하루에 10분씩은 연산 문제집을 그냥 이렇게 풀었거든요. 왜냐면 계속 심화 공부만 하다 보니까 맞아요.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연산을 통해서 뭔가 원래 연산을 잘하는 친구들도 수학적인 자신감을 올리는 용도로 정말 매일 5분에서 10분만 하는 것도 나는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더 문제는 연산을 못하는 친구들이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학부모님이 아이의 수학 시간 하루에 뭐 2시간을 다 연산 공부만 시키거나 아니면 학원에다가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연산을 좀 얘를 봐달라 해서 정말 하루에 1~2시간을 연산만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연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렇게 1~2시간을 다 연산을 해버리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에서 아이가 흥미를 느끼기 위해서는 연산보다는 이 개념을 배우고 그걸 실제 문제에 적용했을 때 거기에서 오는 흥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연산만 하면 이 수학이 그냥 반복되는 과정인가? 지루하고 그쵸? 재미없고. 그러면서 점점 오히려 연산 잡으려다가 맞아요. 수학과 멀어지게 되니까 네. 연산을 못하는 친구들도 똑같이 개념서 계속해서 나가고 쉬운 문제더라도 유형서 풀리시면서 왜냐면 유형서라고 해서 모든 문제를 다 풀 필요가 없거든요. 쉬운 문제 위주로 하면서 연산을 저는 하루에 많아야 30분, 40분 이거를 매일 하는 식으로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까지 네, 조언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규칙적으로 그리고 저도 이제 조언을 드릴 때 책상에 앉기 힘들어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네. 어려운 수학 공부 시키느라 앉히면 더 힘들어하니까 네. 그럴 때는 연산을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거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중고등 공부하는 친구들을 위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희 아이도 중학생이 있거든요. 네. 이제 내신 시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내신 수학 시험에서 최상위권 되기 위해서 좋은 방법들, 조언들 또 해주실 거 있으실까요? 네. 네. 이제 제가 중고등학생들이랑 이렇게 1대1로 상담을 하고 뭔가 학습 계획을 세워주는 코칭도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중고등 시기에 이제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특징을 정리를 해보니까 한 5가지 정도 조건이 있더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었고요. 이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게 시간 내로 푸는 연습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학생들이 평소에는 되게 편안하게 문제를 풀잖아요. 시간 제한 없이 그냥 뭐 하다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고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평소에는 여유롭게 풀다가 갑자기 실제에는 시간 제한이 걸리다 맞아. 보니까 거기에서 계산 실수 또 그런 시간 압박 속에서 실력이 발휘되지 않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내로 푸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범위를 섞어서 푸는 연습이거든요. 저 이거 되게 동의해요. 네, 왜냐면 근데 이걸 안 짚고 가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근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요즘에 초등 시기도 단원 평가로 바뀌어서 단원별로 시험을 보고 그리고 평소에 문제집을 풀 때도 단원별로 되어 있잖아요. 다 시중에 있는 문제집들은 그렇다 보니까 어떤 게 생기냐면 평소에는 만약에 분수라는 단원의 문제를 푼다고 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분수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풀면 되겠구나라고 편하게 시작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만약에 1단원부터 3단원 이렇게 섞이게 되면 처음 그 첫 발을 내딛는 게 뭐가 되냐면 내가 1단원부터 3단원에서 배웠던 그 수많은 개념들 중에서 대체 어떤 개념을 내가 활용해서 풀어야 되지? 그 고민이 첫 시작점인데
그걸 시중에 있는 문제집만 풀다 보면 그게 커버가 안 되더라. 맞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집에도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 차시명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네. 얘네들이 특히나 이제 활용 문제들 풀 때 네. 뭐 최대 공약수의 활용, 최소 공배수의 활용 이러면 네. 내가 이 문제를 최소 공배수를 써야 될지 최대 공약수를 써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생각 전혀 안 하고 이 차시는 최대 공약수니까 그냥 최대 공약수 구하는 거예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에 지금 굉장히 동의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간대로 푸는 연습이랑 또 범위를 섞어서 푸는 연습, 그리고 하나 또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검산하는 연습이거든요. 평소에 검산도 아이들이 안 해요. 맞아요. 아무리 중요하다고 맞아요. 해도. 근데 갑자기 시험 때 검산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또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제가 중고등학생 때는 항상 어떻게 했었냐면 이제 보통 중고등학생들이 특히 고등학생들도 내신 준비를 많아야 4주를 잡고 하더라고요. 학원에서도 그렇게 많이 시키고. 근데 저는 항상 중간고사는 5주, 기말고사는 6주로 잡았거든요. 그 이유가 제가 시험 일주 전까지는 꼭 해야 될 것들을 다 소화를 하고 시험 일주 전부터 그 일주일 동안에는 항상 저는 실전 연습을 했다라는 거고, 그거를 중고등 시기에는 뭔가 족보닷컴이나 내신 코치 같은 문제 은행 사이트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범위에 맞게 문제를 시험지처럼 출력을 해서 사실 수학뿐만 아니라 국어든 영어든 과학이든 시험지처럼 출력을 하고 실제로 인터넷에서 OMR 카드도 구매를 해서 시간 내로 푸는 연습, 범위를 섞어서 푸는 연습, 그리고 수학은 검산하는 연습까지 그 실전 감각을 기르는 데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스스로 엄마가 시켜서 한 거 아니고 본인 스스로 하셨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의대 간대요, 여러분. 네. 네. 네, 그리고 더 아, 추가적으로 우리 아까 5가지라고 하셨는데 네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중고등 시기엔 제가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이번에 또 초등책을 준비하면서 이걸 그럼 초등 시기에도 좀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부모님들에게 추천을 항상 드리는 거는 매 학기 말에 아이를 위해서 뭔가 자체적으로 기말고사처럼 보게 해달라고도 말씀을 드리거든요. 특히 이제 초등 시기는 서울 이학습터나 EBS 인공지능 단추 같은 사이트를 활용해 보면 문제 은행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아이가 그 학기 동안에 배웠던 것들을 정말 기말고사 풀듯이 풀어볼 수 있게 또 시험지를 준비해 주셔도 좋겠다. 네, 이거 실제로 저도 그 중1들이 요새 이제 시험이 없는 학교들이 많다 네, 보니까 맞아요. 주변에 좀 열심히 챙겨주시는 부모님들은 이렇게 자체로 집에서 기말고사 치르시는 분들도 봤거든요. 네, 맞아요. 네, 이게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제가 세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고 이제 2개가 더 있거든요. 이제 하나 또 말씀을 드리는 게 결국에는 여러 과목을 동시에 시험을 본다라는 특징이 중고등 시기에는 있다는 거죠. 왜냐면 제 의대 얘기를 잠깐만 해보면 의대 시험은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는 게 아니라 한 과목을 2주 동안 쭉 배우고 시험을 보고 그리고 또 끝나면은 다른 한 과목을 쭉 배우고 시험 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잖아요. 그쵸. 근데 한 과목에 2주 동안 한 과목에만 100% 자기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 한 과목에 대한 완성도가 올라가고 이해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훨씬 더 치열하거든요. 근데 중고등 시기는 그렇지 않죠. 중고등 시기는 수학만 챙기면 되는 게 아니라 그쵸. 국어, 영어, 과학, 사회를 다 챙겨야 되다 보니까 제가 느꼈던 이 최상위권을 변별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러 과목을 어떻게 균형 있게 잘 분배를 할 거냐. 특히 학생들이 수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수학에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수학은 오르더라도 오히려 국어, 영어가 떨어지고 국어를 집중하면 국어가 오르더라도 수학이 떨어지고 그 균형, 그게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 사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결국에 이 연습을 중고등 시기에 잘하기 위해서는 플래너가 필요하고 그걸 저는 초등 시기부터 플래너 쓰는 연습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게 네 번째 네. 이야기고요. 마지막 다섯 다섯 번째 번째, 네. 하면 다섯 번째는 결국 꾸준한 복습. 맞아요. 근데 이 복습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중고등 학생들 정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도 복습을 꾸준히 못 하거든요. 왜냐하면 진도 나가기 바빠서. 마음이 급해 지금. 맞아요. 복습은 지금 우리 초등 저학년 어머니들이 마음이 제일 급해.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복습은 사실은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라 한번 했던 걸 다시 보는 거라 계속 후순위로 밀려요.
그래서 사실 저도 초등 시기에는 다른 그런 생각을 안 하다가 중학교 1, 2학년을 보내고 나니까 이제 중학교 3학년 끝날 때쯤에 아, 내가 이걸 복습을 딱 정해진 시간을 만들어 두지 않으면 정말 꾸준히 못 하겠구나. 이걸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고등학생 때부터는 항상 저는 매주 일요일 오전 이 시간을 무조건 마음이 급하더라도 복습을 하는 시간 해서 그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각 과목별로 배웠던 내용들 개념이 있으면 암기를 하고 틀렸던 문제는 다시 풀어보면서 각 과목당 30분에서 1시간씩 항상 매주 일요일 오전은 복습만 하는 시간으로 가졌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중고등을 다 거쳐서 이제 다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시간이 가장 많은 시절은 초등 시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좋은 습관들을 여유 네. 있게 챙길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딱 초등식인데 마음이 제일 급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좀 조언을 듣고 실천해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우리 오늘 고등 이야기도 조금 잠깐 해볼까요? 네네. 지금 고등 수학을 미리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아, 네. 그리고 학군지는 실제로 중학생들이 수능 수학을 또 푸는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우리 수능 수학을 좀 준비할 때 또 해주실 만한 조언이 있으실까요? 네. 사실 이게 수능에 있어서 뭐 어떤 문제집을 하고 어떤 인강을 듣고 사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면 엄청 길어지거든요. 네, 이게 맞아요. 수능 수학이. 근데 이제 다른 데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저만의 어떤 네. 노하우 이런 제일 것들을 중요한 거 지금 저희 채널에서만 최초 공개라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첫 번째는 어. 학생들이 수능 수학을 연습을 할 때, 수능 모의고사를 연습할 때 수능이 10시 반부터 12시 10분까지 100분을 보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과외를 할 때도 학생들에게 너 수학 모의고사 실제로 30문제 실전처럼 푸는 연습을 해봐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100분에 주목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간이 자기가 문제를 푸는 시간이 12시에 시작을 하면 아 거기다 100을 더해서 1시 40분까지 하면 되겠구나. 2시면은 2시에 100분을 더해서 3시 40분까지 하면 되겠구나. 다 이렇게 연습을 해요. 네, 100분이 그렇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제가 느꼈던 건 이 수능이라는 시험은 너무나도 이 변동성, 그러니까 너무나도 새로운 것들이 너무 맞아요. 많은 거예요. 변수가 많죠. 그쵸. 새로운 학교, 새로운 낯선 친구들, 환경에서. 그쵸. 감독관도 새롭고 맞아요. 문제도 다 처음 보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좀 불안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고3 이제 초에 수능에서 그러면 변하지 않는 게 뭘까? 그걸 너무 찾고 싶어서 네. 고민을 해서 결론을 지은 게 딱 두 개. 변하지 않는 거 두 개가 네, 뭐냐라고 네. 했을 때 제 손목시계 그리고 수능 시간표더라고요. 내신 시험은 어떤 날은 1교시에 수학을 보고 1교시에 국어를 보고 시간도 계속 바뀌거든요. 근데 수능은 항상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그 흐름이 그 시간대가 그쵸, 정해져 딱 있는 정해져 거예요. 있죠. 그러면 내가 실제 시험에서 그나마 조금 익숙한 환경에서 하기 위해서는 실제 연습을 할 때 그 시간에 맞게 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100분이 문제가 아니라 이 10시 30분부터 12시 10분까지 그 시간이 흐르는 그걸 계속해서 느끼면서 100분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그거 되게 중요하다. 네, 네. 그걸 느꼈거든요. 왜냐면 제가 과외를 해보면 10시 반부터 12시 10분까지 풀려보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만약에 11시 20분이 됐을 때 내가 뭐 10몇 번을 풀고 있다라고 하면 자기가 이 속도가 빠른지 맞아, 느린지 맞아. 적당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매번 마음이 급하고요. 매번 자기가 느린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는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다가 몇 문제 날리고요. 실제 수능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3 초부터 수능을 보기 전까지 최소한 이제 9월 모의고사 전까지는 10시 반부터 12시 10분까지 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하면서 저에게 맞는 그런 기준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이쯤 되면 내가 이 정도 문제를 풀구나. 그 기준을 잡는 것. 네. 그래서 이 연습을 100번, 200번을 하다 보니까 실제 수능 시험에서도 똑같이 제 손목시계랑 그 시간대에 맞게 하다 보니까 그게 정말 익숙한 환경에서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더라. 이거 되게 네. 좋은 팁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되게 중요한데 생각 잘 못했던 되게 맞습니다. 좋은 팁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은 이제 수학이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이제 학원도 있고 뭐 인강의 문제집도 있고 문제집도 워낙 다양하고 학원도 다양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고등학생 때 그래서 이 수학에 있어서 시행착오로 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학원을 바꿨다가 문제집도 이게 안 맞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 전까지는 본인에게 맞는 수학 공부법이 뭔지 정말 혼자 푸는 게 맞는지
수학을 오답 노트를 적는 게 맞는지 안 적는 게 맞는지, 노트에 푸는 게 맞는지, 책에다 푸는 게 맞는지, 복습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이것저것 학원도 해보고 인강도 들어보고 과외도 해보고 하면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중학교 때까지는 해도 되거든요. 네. 충분히 시행착오를 하셔서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자기에게 맞는 공부법을 확실히 찾아주는 것도 네. 이제 수능까지 봤을 때도 도움이 되겠다. 제가 네. 지금 이 부분 네. 선생님 책에서 제가 네. 밑줄 쳐놨어요. 아, 네. 고등 시기는 시행착오를 줄여야 되는 시기다. 맞습니다. 이 얘기에 되게 맞아 이러면서 제가 밑줄 쳐가면서 읽었거든요. 네. 저희 오늘 이제 수학 말씀해주셨는데 이거 다 요 책 안에 들어있죠? 아, 네. 이 네, 책에 이거- 이제 다 네, 들어있습니다. 제가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읽어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모신 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사심이 좀 많이 담겨 있어요. 저도 이제 아이를 둘이나 키우고 있어가지고 네. 네, 저희 이거 말고 국어도 궁금하고 사실 저 과학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아, 네. 다음번 영상에서 그런 이야기들 좀 더 자세하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아, 네. 또 제가 수학 말고도 알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바로 저만의 노하우 많이 풀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되셨나요? 저희는 다음번 영상에서 수학 얘기 말고 더 추가적인 이야기들 좀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